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 한국은행 폭탄 선언, 대한민국 집값 초비상, 한국은행 총재가 영끌비투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과 고물가 상황, 서울 집값 이상급 등을 들어서 올해 중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DSR 강화 등 강력한 한마디로 집값 잡기, 부채 잡기, 대출 차단에 포커스를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늦추고 대출 총량제를 서두르게 되면 부동산이 초비상 사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집값은 철저하게 양극화가 진행 중이며 서울과 비서울 차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1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이제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다? 한번 볼까요?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늦추고 대출 제한 강화, 이거 아주 진짜 중요한 내용이네요. 지금 아주 심각해요. 대출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가계부채가 지금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지금 쉽게 안 빠지고 있고, 특히 밥상머리 물가가 집값은 치솟네요. 먼저 영끌비투 2분기 가계빚 1,896조 역대 최대로 증가했대요. 역대 최대치로 증가했다라는 것은 이거 정말 어마무시한 거 아닙니까? 수도권 중심의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탓이에요. 즉 담보대출이 급증한 거죠. 자, 결국 한국은행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2025년 이후로 늦출 수도 있다. 지금 10월달 11월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물가 지금 이상폭염 집중 후 이러한 이상기후로 고물가, 즉 이런 것들 때문에 10%의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상기후 5가지가 뭐냐면요, 이상고온, 저온, 강수량, 가뭄, 해수면, 이 5가지가 이상기후에 해당되는 핵심 요인인데, 자, 바로 이런 요인들, 즉 이런 요인들로 지금 아주 기초가 되는 물가가 잡히질 않게 되면 역시 기준금리 인하를 2025년으로 늦추겠다라고 표현한 거죠. 자, 집값 변동, 집값 1년 뒤 더 올라간다. 지금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최고치를 향하고 있어요. 이거 주택지수도 한국은행에서 만들거든요. 서울 집값은 놀랍습니다.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수도권하고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이에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대출 제한을 강화, 스트레스 DSR, 이것도 안 되면 대출 총량 규제를 쓰겠대요. 와, 지금 한국은행이 이거 해버리면요 집값에 엄청난 찬바람이 불 겁니다. 자, 대한민국 집값 초비상, 집값 때문에 금리도 못 내려. 부동산 대책회의 같았던 금통위 지금 아주 심각해요. 집값이 너무 계속 뜨니까 지금 금통위가 이건 뭐 금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 집값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대한민국 집값 비상이 걸렸죠. 자, 먼저 집값을 잡아야겠다. 자, 집값 잡기, 금리 인하를 늦춰가지고 집값을 안정시킨다. 부채를 잡겠다.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번에는 또 최대치로 늘어났잖아요. 자, 물가 잡기, 7월 물가 2.4에서 2.6으로 오히려 올랐고 특히 이상기온 현상이 이걸 또 부채질한다잖아요. 대출 강화. 자, 집값을 잡기 위해서 확실한 카드는 대출이죠. 자, DSR 40%,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를 확대시키고 주담대 전세대출도 강화하고 자격이라든가 금액적인 면에서 가계부채의 특단 대책을 내리겠다. 자, 그래도 안 잡히면 대출 총량도 해가지고 아예 대출을 차단시켜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주요 지표. 자, 인구 감소, 공급 과잉, 경제 침체. 지금 보면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집값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보시면 한국은행 핵심 지표. 자, 미국 금리 인하는 초읽기 맞아요. 달러, 원달러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도 이제 이 금리 인하를 염두한 거죠. 1,300원까지 내려갈까? 당장은 안 내려갈 것 같고요. 계속 인하 도중에 내려갈 것 같아요. 먼저 GDP 성장률, 소비자 물가지수, 해외 금리 인하.
자, 먼저 2분기 GDP 0.2%.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마이너스예요. 2분기가 예상보다 아주 최고로 악화됐고 1분기 때 1.3이었는데 어떻게 2분기 때 0.2입니까? 이렇게 되면 경제 침체, 성장률 후퇴, 바로 이런 문제가 있죠. 건설 마이너스 1.1, 설비 투자 마이너스 2.1. 특히 내수의 건설업이 부진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소비자 물가지수 6월달 2.4% 하락세. 자, 그런데 7월달 다시 또 올랐죠. 기대 인플레이션 2.9%, 28개월 만에 처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그나마 안착화되고 있다는 건 다행이에요.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은 자 10월달 금리 인하를 유력하게 만드는 요인이긴 한데 지금 아까 세 가지 말했잖아요. 부채, 가계부채, 그리고 대출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물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역으로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가 만만치 않죠. 해외 금리 인하, 하지만 해외는 이렇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9월 달에 원래 B컷을 할 줄 알았더니 B컷, 스몰컷 반반에서 스몰컷 확률이 좀 더 높아졌어요. 자, 유럽 기준금리 인하 이미 인하했고 동결했고 이번에는 인하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캐나다 기준금리 2번 인하했다고 했죠. 자, 3연속 인하할까요? 한국은행 금리 인하 지표를 보면 지금 기준 지표를 보면 인하를 해야 돼요. 보세요. 성장률 마이너스예요. 올랐다가 떨어졌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뚝 떨어졌어요.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대목이죠. 기대 인플레이션도 어찌됐거나 조금 이번 달은 올랐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걸 봐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부채 이게 워낙 심각해요. 그래서 전문가 10명도 아마 올해 중으로 금리 인하를 2번 할 것이다, 1번 할 것이다. 자, 1번 할 것이다가 더 많잖아요.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점 그러면 언제냐? 가계비, 집값 어쩌나? 자, 미국 B컷 위력에 한국은행이 지금 고심하고 있죠. 자, 만약에 미국이 B컷을 해버리면 8월달 인하도 미리 선제적으로 할 텐데 B컷 안 할 확률이 컸기 때문에 8월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가지 않았나. 여기 보세요. 미국 기준금리 9월부터 2, 3회 B컷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주가도 안정화되고 그러잖아요. 경기 침체와 불안, 해외에 선제 대응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선제 대응까지 하기에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너무 커요. 자, 8월 22일 한다면 이제 모레 해야 하는 시간이 없어요. 가능성은 20% 미만이다. 자, 10월달 인하가 유력합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기준금리 9월달 B컷 또는 스몰컷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미지수지만 한미 기준금리 2% 차이 감안하면 너무 금리 차이는 크지만 B컷을 하면 100%, 스몰컷을 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10월달에 우리나라가. 왜? 아까 그 요인들 나왔잖아요. 오늘 한국은행이 폭탄 선언한 것도 올해 중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거나 12월달로 늦추는 그런 것들에 지금은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10월 1차 인하 이후에 상황 보고 1위 추가. 자, 11월, 12월 달은 그럼 인하하느냐? 10월 달에 안 하면 하겠죠. 자, 미국 기준금리 9월, 10월 달에 스몰컷을 1일 이후에 또는 B컷 할 수도 있고 한국 집값, 부채, 환율을 감안하면 한번 기준금리 인하하고 관망할 가능성도 있다. 자, 결론적으로 10월 달에 인하를 하게 되면 11월, 12월도 1회 정도 하지 않을까. 자, 전국 권역별 이거 별표를 한번 칠게요. 이 집값 흐름은 매번 점검하고 가야 돼요. 크게 강남 3구하고 마용성, 그 다음에 서울 전체, 경기도에서 잘 사는 핵심 지역, 그리고 경기도 전체, 이번에는 지방 전체 5가지로. 먼저 강남 3구 마용성, 상급지죠. 주간 시세가 강남 3구 주간 0.48, 마용성 0.50, 진짜 많이 뛴 거예요. 이게 2021년 수준으로 뛰고 있어요. 한마디로 폭등 수준입니다. 회복률, 고점 대비 회복률, 강남 3구는 이미 거의 99%, 100% 수준이고 마용성도 97%, 신축은 거의 100 넘어갔고요. 구축이 지금 회복을 조금 덜 하는데 빠르게 구축이 더 올라가는 중이죠. 2년 전망, 집값 양극화로 얘들은 신고가를 무조건 찍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혹시 이 시점에서
강남 3구나 마용성 쪽에 집을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타이밍 맞아요. 자, 그다음에 서울 전체. 서울 전체는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주간 시세, 주간 0.32, 7월 거래량 7,000건, 매물은 감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률이 마용성광이나 강남보다 밀리죠. 회복률, 고점 대비 회복률은 88%로 아직 낮고 서울 외곽이 지금 상승이 확대되는 추세. 2년 전망. 서울은 희소성, 집값 양극화로 상승률 전국 단위에서는 1위입니다. 그럼 서울은 지금 잡아야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괜찮다고 봐요. 특히 오래된 것들은 잡아야 합니까? 오래된 것들이 저평가예요. 왜? 고점 대비 회복률이 낮잖아요. 이제 자꾸 추가 분담금 이런 것만 따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신축보다 구축이 저평가다. 자, 이번에 경기도 보자고. 핵심 주간 시세, 주간 0.30, 분당, 평촌, 위례, 광교, 서울하고 맞먹죠. 회복률, 고점 대비 회복률 90%. 얘들은 상당히 높아요. 경기도 핵심 지역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2년 전망, 집값 양극화로 역시 얘들은 신고가 행진을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경기 전체, 경기 주로 외곽과 웬만한 곳들, 주간 시세 0.1로 확 떨어지죠. 자, 인천 0.16 이렇게 상승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 회복률 고점 대비 87%. 중심 지역이 올라가면서 주변 지역도 따라가고 있어요. 대부분은 강보합입니다. 그러면 경기 전체 지금 잡아야 하느냐? 잡을 곳이 있고 잡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그런데 팔아야 하느냐? 파는 것은 무조건 기다리세요. 갈아타는 것은 지금 팔고 갈아타는 거 좋아요. 그런데 팔고 끝나는 것은 기다려야 합니다. 올라가는 중이니까. 자, 2년 전망 양극화로 중심, 정고점 회복, 주변 미지수. 이번에 지방 대략 48%에 해당되는 지방 전체 주간 시세가 자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지방은 마이너스 0.02. 하지만 하락폭이 대폭 축소됐고요. 일부 지역은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자, 그리고 회복률 고점 대비 83%로 아직 낮죠. 중심지와 주변지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중인데 상승하는 곳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어요. 즉 서울, 그 다음에 경기도, 지방 이렇게 올라가는 중입니다. 2년 전망 양극화의 최대 피해는 지방이에요. 하락폭 90%. 그래도 얘들은 회복을 90% 정도는 회복하지 않을까. 지금 지방 집 팔아야 합니까? 팔면 안 되죠. 끌고 가야죠. 다만 장기간 끌고 갈까요? 장기간은 안 좋다고 봐요. 인구 감소 이거 필연적이니까. 갈아타기 하는 건 어떨까요? 갈아타는 거 찬성합니다. 지방에서 수도권 갈아타기는 무조건 오케이고요. 지방에서도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갈아타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금리 인하 시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계속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켰는데 바로 집값, 가계부채, 이 환율이라는 이 세 가지 놈 때문에 한국은행이 인하를 함부로 단정 지치를 못해요. 부동산 양극화, 상급지는 집값 전국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고, 서울 집값 13주 연속 상승, 상승폭은 거래량 확대하고 있어요. 지금 상승폭하고 거래량이. 기준금리 인하, 집값 자극할 우려가 있죠. 만약에 기준금리까지 내려버린다고 보세요. 집값 자극하겠죠. 그래서 최대로 늦추겠다. 아니 내년에 아마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가계부채가 시중금리 하락 3월 이후에 증가 추세고 지금 이번에 아주 엄청나게 뛰어버렸어요. 부채가 6월 주담대 증가폭 6.3조 3년 만에 최대치였는데 또 7월 달에 더 지금 증가폭이 상승되고 있어요. 서울 영끌 B2 재현 조짐. 특히 서울은 영끌하고 B2가 계속 지금 재현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지방으로 서울 집값이 확대되는 추세. 자, 환율 볼까요? 달러가 1382원이었는데 이제 1300 거의 3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자, 4년째 아무튼 고금리입니다. 중국, 일본 환율 인하 정책 서로 지살 갉아먹기인 자 환율 평가절하. 그러다 보니 킹달러 지속됐는데 다행히 일본이 금리 정책을 펴므로써 지금 일본이 엔화가 올라가고 있어요. 달러 1360에서 아무튼 1400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크게는 1300에서 1400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계속 지속되면 이제 1300에서 120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자, 한국은행이 오히려 금융 불안을 경고. 이렇게 말하면 한국은행이 불안을 부추기는 거네요.
제가 위험하다고 하면 왜 자꾸 불안을 조장합니까? 뭔 불안 조장이에요. 제대로 알고 가야죠. 여기 보시면 한국은행이 이거 다 한 말들입니다. 한번 어떤 경고를 했는지 볼까요? 자, 한국은행은 그러면 불안 조장을 했기 때문에 잡혀가야 하나요? 참. 자, 영끌 파산한다고 하잖아요. 신용위험, 연체. 지금 영끌들 위험한 거 맞아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소상공인 파산. 우리나라가 너무 자영업자가 많아요. 근데 파산, 자산 폭락, 소비 축소, 건설사 파산. 지금 건설사가 얼마나 많이 부도나고 있습니까? 건설 중단 부도, 이금융권 파산도 경고하고 있잖아요. 뱅크런 이런 것들, 은행 부도 전염. 무슨 불안 조장합니까? 본인들이 거기다 돈을 왕창 집어넣고 불안 조장한다라고 자기한테 이기적으로 유리한 발언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면 옮겨가야죠. 자, 한계기업 부도, 적자 대기업 부도. 그렇죠. 한계기업들 왜 살려줍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우리나라 혈세가 낭비되는데, 금융위기 발발. 국내 문제로도 위험해요. 중국, 미국이 더 위험한 건 맞지만 우리나라 문제, 지금 한국은행이 계속 돌아가면서 경고하는 거죠. 자, 해외 기준금리 인하. 미국은 미연준 9월 인하 0.25가 될지 0.50이 될지 지금 봐서는 0.25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는데, 유럽, 캐나다 연속 금리 인하에 자극을 받은 거죠. 그리고 물가 하락, 인플레 목표 2% 확신이 섰고, 얼마 전에 주가 폭락이라든가 경기 침체 공포에 쌓였는데 그게 풀렸어요. 자, 유럽 자 22총재 성장도나 9월 인하 4.7에 4.5%까지 지금 낮춘 후에 동결했는데 또 인하할 거예요. 4.5에서 4.25로 인하하겠죠. 인플레이션 내년까지 2%. 그 다음에 캐나다, 미국, 유럽 인하하면 또 계속 인하할 겁니다. 금리가 5.0에서 4.75, 그 다음에 4.5까지 벌써 2회나 0.25. 자, 스몰컷을 한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 목표 가시권, 경제 하방 위험. 자, 끝으로 전 세계 국가별 불안 요인들. 자, 이런 요인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전 세계 코로나 때 돈을 너무 찍었어요. 빚잔치, 거품이 심하고 물가 금리 문제가 있고 모든 국가가 다 위험해요. 특히 여기 미국 보세요. 미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거품이 심하다. 두 번째는 빚이 많다. 연방부채가 28조 달러, 자산거품 세계 1위가 미국이에요. 주식, 달러, 채권, 부동산 등등등등. 생산성 없는 미국이 거품이 1위다. 즉 미국과 관련된 것은 안 사는 게 좋아요. 안전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뭐든지 자본주의에서는 많이 뛴 게 위험한 거예요. 미국이 안전하니까 안전하다? 아주 그 어리석은 거죠. 자, 중국 미중 패권 음모론, 부동산 빚더미입니다. 지금 GDP 300% 빚. 중국은 언제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중국은 안 뛰었으니까 안전하겠네요. 얘들은 금융위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잡으면 잘못하면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유럽 주요국 금융부실, 물가 급등. 얘들도 미국하고 똑같아요. 물가도 뛰고 적자 확대. 여러분들 유럽의 각 국가별 저거 보세요. 주가 미국만큼 거품이 심해요. 독일, 프랑스, 영국, 경제는 형편없는 나라들이 주가는 최고가의 최고가. 우리나라만 또 지금 못한 나라들이 그런 거예요. 일본 부채 1,000조엔 돌파, GDP 대비 250%, 국가 부도 내수로 버티고 있지만 역시 경제 형편없고, 자, 아날로그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신고가를 찍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가계부채 1,800조, 이런 것들이 문제죠. 부동산 거품, 세계 경제 위기에 취약. 하지만 주식, 환율 이런 것들은 저평가 맞습니다. 이 폭탄이 언제 터질까요? 자, 지금 부동산은 금리와 대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